실제로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예정이 돼 있었던 5번째 민생 토론회를 생방송 30분 전에 불참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감기 기운이 있어서 불참을 했다고 하는데 파국은 피해야 됐고 여러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내용도 있고 한 발 물러섰다 혹은 30분 전 불참 결정 박원석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누가 봐도 논란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안 나오신 건데 저는 좀 유감입니다. 어쨌든 지금 당 안팎의 논란과 별개로 민생 토론회는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과 소통하고 민생을 살피는 건데 저렇게 예정돼 있던 토론회를 30분 전에 불참함으로써 대통령 없는 상황에서 이 국무조정실이 주관을 하게 되고 생중계도 취소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여권 내에 자중질환이 있더라도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는 중심에 선 분으로서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여당 내부에 저런 일이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 어쨌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 민생 토론을 취소하고 이게 맞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것 같고요. 또 야당에서는 얼마든지 이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의 빌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의 참모들도 그렇고 어쨌든 저 논란과 별개로 오늘 민생 토론 자리는 가셨어야 된다 이렇게 진언하는 게 맞는데요. 이런 논란이 있다 그래서 저런 자리를 피하고 그럼으로써 더 논란을 확대시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대통령 30분 전에 불참했고 여러 고심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셈이 됐고 그게 공개적으로 다 드러났기 때문에요. 그런데 야권에서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정면 충돌을 두고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쇼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여권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내부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관섭 실장을 보냈다는 의미는 저거는 약속 대련이라는 의미다. 한동훈 위원장 쪽에게 힘이 쏠리는 모양새로 끝을 내려고 할 겁니다. 그게 애초에 저는 기획이라 보고요. 이재명한테 져서 레임덕 오는 것보다 낫죠. 윤석열 한동훈의 결별이라는 여권 대혼란을 감수하고라도 한동훈을 버리고 김건희를 보호하는 무리수를 뒀을 가능성이 첫째 시나리오입니다. 둘째,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힘의 짜고 치는 고스톱 약속 대련 같은 국민 속이기 차별화 전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장처장님, 저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이준석 대표 또 그렇고 이제 야권에서는 이거 다 짜고 치고 약속된 의도된 도발과 갈등 표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야권에서 그렇게 냉정하게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보고 싶은 건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약속 대련으로 보고 싶고 약속 대련이길 바라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이게 정치라는 게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실제 이게 내 의도와 화자의 의도와 청자가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지금 사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만 자신이 총선을 지휘해서 승리를 해야겠다라는 절박함이 어떻게 보면 절차를 좀 건너뛰고 원희룡 개항을 출마, 그다음에 김경률 마포울 출마를 먼저 선언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이라는 절차를 무시하고 이 전횡을 일삼는 거 아니냐, 사천하는 거 아니냐. 근데 다른 그 공천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위태위태하다 이렇게 지켜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또는 이 김건희 여사를 좋아하는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발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총선 승리도 좋지만 금도가 있는데 이 선을 자꾸 넘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불편한 인간적인 어떤 불편함이 저런 이 사퇴 논란을 불러일으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퇴 논란을 일부러 일으킨다라면 그만한 정치적인 상처와 내상을 다 감수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간큰 정치인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것이 약속 대련이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는 결과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게 될지 또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줄지 이것은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약속 대련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우발적인 어떤 충돌이었을 수도 있다. 저는 야권에서는 약속 대련이라고 자꾸 몰아가고 싶겠지만 의도된 약속 대련이라고 하기에는 충격파가 좀 지나치게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약속 대련이란 말이 전 익숙하지 않아서 어디서 회자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종의 쇼 아니냐.
이준석 대표나 홍준표 시장이 쓴 모양인데 일종의 쇼 아니냐 다 짜고 치는 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야권에서는 나라 위에 중전마마 버려라. 뭐 우두머리 한 대 맞은 느낌이다라는 평가까지 했는데 근데 좀 냉정해 보면 네. 야권 내부에서도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저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 윤 대통령과 차별화가 된다. 그러면 야권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할 만한 빌미가 사라지고 총선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야권에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그렇죠. 뭐 속담으로 이야기하면 닭 쫓던 땡땡이 되는 수가 있는 거죠. 야권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하기 전에 여러 이게 성공 여부를 갖고 논란이 많았을 때 대략 한 킬러 문항이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중에 첫 번째 킬러 문항 제대로 풀어야 될 문제가 이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의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김기현 지도 체제가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가 국민의힘이 용산의 출장소로서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이 오로지 신기에만 이 맞추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지지율도 오르지 않았고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구설수에 휘말렸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소위 말하는 윤석열의 아바타가 아닌 한동훈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의 부분이었는데 예.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번의 충돌로 인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사실 물러나는 오더를 노하면서 거부한 거잖아요. 예.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국민들에게 부각되는 차별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이제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 위기를 만약에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뜻대로 극복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이 아니라 한동훈 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한동훈 당이 총선에서 붙을 경우에 사실 야권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심판을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타겟이 빗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국민의힘 다수의 지금 그 현역 의원들도 모르긴 몰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응원하고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한동훈 위원장과의 수면 위 갈등 얘기. 저희가 오늘 새롭게 각자 입장이 담긴 핵심 메시지들을 첫 번째 이슈에서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